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이번 주 예정된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앞두고 좁은 범위에서 움직이다 혼조세로 마감했다. 제2금융권의 기업 연체율이 7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코로나19 관련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하반기에는 기업 대출 부실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내 카드사의 대환대출 잔액이 1년 새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조짐으로 이자를 부담하지 못하거나 부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차주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저신용 서민층의 주머니 사정이 보다 팍팍해지는 모양새다. 국내 5대 은행이 자영업자에게 내준 대출이 한 달 새 5천억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이자 부담에 가계대출이 줄어들고 있는 것과는 상반되는 흐름이다.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유전세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해 신고는 144건을 확인 피해 금액이 1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사기 혐의로 피소된 동탄 오피스텔 임대인 어씨 부부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임대차 거래를 진행한 공인중개사 B씨 부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 침체의 여파로 투자시장이 밝지 않은 가운데 이 30대 절반 이상이 향후 부동산에 투자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상품으로는 기존 아파트를 가장 선호했다. 8일 오후 한때 카카오 메신저 서비스 카카오톡에서 오류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카카오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일부 사용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수발신 및 로그인이 원활하지 않은 현상이 나타났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딴 실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태영호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심의 끝에 결론을 내일로 보류했다. 윤리위가 정치적 해법이 나오면 참작할 수 있다고 밝혀 잦은 사퇴를 유도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두 번째 영장 청구 끝에 어젯밤 구속됐다. 검찰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 윗선 수사의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오는 23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이번 주 일본과 실무 협의를 갖는다. 하지만 시찰이 급히 결정된 데다 1박 2일간 일본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가상화폐 투자로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이체 내역과 잔고 등을 공개하며 합법적 투자였음을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의혹이 여전하다며 김 의원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고 국민권익위도 이해 출동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는 의무임 승차 피부양자가 매년 빠르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양자가 줄어든 것은 건보당국이 경제적 능력이 있는 고소득 고액 자산가가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건을 강화해왔기 때문이다. 골프 홀인원 보험 사기에 가담한 보험 설계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허위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홀인원 보험금을 편취한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에 소속된 보험 설계사를 적발해 업무 정지 등 제재 조치했다. 최근 북한과 맞닿은 경기 연천군의 한 육군 부대에서 병사들이 택배로 대마초를 들여와 피우다 적발돼 충격을 안겨준 가운데 군이 조만간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화요일인 9일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이겠으나 수도권의 미세먼지는 나쁨 단계를 기록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6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19에서 25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일교차가 20도 가까이 벌어질 수 있어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이상 부풀뉴스의 심기자였습니다.